안녕하세요, 운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좀 방대할 거예요. 근데 영상 길이는 평소보다 짧죠. 방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담아냈단 소리입니다. 자, 이분을 한번 볼래요? 스타일링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또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개 신기하죠? 이 사진을 볼까요? 30분 전 제 모습입니다. 또 이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다 똑같은 문장군 스타일링 한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총정리하는 것에 더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돈 낭비를 최소화하는 루트까지 짜드릴 겁니다. 남자들을 보면 문제점이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되게 포기가 빨라요. 자, 우리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볼까?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건 약간의 디테일만 알고 있으면 정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내 채널을 오랫동안 보고 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과정들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나 변수가 생기면 바로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 변수가 조금만 생겨도 나는 안 되잖아. 나는 이래서 불편하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바뀐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장애물들은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면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든 디테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정말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쉽게 이 정도는 만들어 드릴게요. 이 영상을 저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로드맵의 틀을 짰고 이거를 스킨인사이드라고 관리하는데 미친 애들만 모아놓은 카페가 있어요. 여기 글이 5,500개가 넘게 있거든. 일일이 다 검색해서 내가 전부 정리하고 검증까지 한 내용들을 알려줄게. 되게 힘든 작업이었는데 대신 좋아요 좀 눌러주라. 알겠지? 그럼 시작해보자고.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깔끔하고 매력적인, 한마디로 원래보다 훨씬 멋들어진 인상이 되는 건데, 이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소를 짜맞춰야 된다고. 게임에서 스킬트리 같은 거지. 하위 스킬을 다 찍어야 상위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차피 최종 결과는 다 똑같은데 누구한테는 어렵고 누구한테는 쉬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친구들 중에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요소 하나가 다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친구들이 문장군 영상 하나만 보고 따라해서 올인원 바르고 파데 바르고 쉐딩하고 파우더 치고 눈썹 그리고 립밤까지 발랐더니 이렇게 되네. 이런 경우가 운이 좋은 경우야. 애초에 피부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가끔씩 운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발랐는데 뭔가 여기 때처럼 뭐가 뜨네? 이거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거나 보습을 잘못해줬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포기하는 거라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 부분을 손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대부분 그냥 여기서 문장군 쟤는 나보다 피부가 좋아서 저렇게 되는 건가 보다,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가? 내 피부가 다른가?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고. 관리라는 게 특성상 한 번 마음 먹고 했는데 안 돼서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지. 뭔가 여자들이나 하는 분야 같고, 그래도 잘생겨지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시도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돼버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외모가 양극화되는 거야. 외모가 양극화가 된다는 건 이걸 한번 뚫어본 애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헌칠해지고, 중간에 포기한 애들은 다시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되면서 외모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학교 다닐 땐 친구들보다 한참 못생겼던 애들이 나중엔 죄다 너보다 헌칠해져 있을 거라고. 너네 그거 감당되겠니? 그래서 오늘 같은 영상이 필요한 거야. 자,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간중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주고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듣고 여러분의 문제에 맞는 조치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아시겠죠? 자, 아까 내가 4가지가 있댔지. 메이크업부터 들어간다. 보통 친구들은 올인원을 바른 다음 파운데이션을 바를 텐데,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커버로션이든 내용은 다 똑같아. 자, 바르고 나서 얼굴이 탁해지거나 회색빛이 도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제품의 톤이랑 친구들의 원래 피부색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파운데이션은 보통 웜톤, 쿨톤, 뉴트럴톤 3가지로 나뉘는데, 웜톤은 노란 베이스, 쿨톤은 핑크 베이스, 뉴트럴톤은 그 중간이라고 보면 돼. 자, 웜톤을 사서 발랐는데 얼굴이 탁해지거나 너무 노랗게 된다 싶으면 쿨톤이나 뉴트럴톤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고, 다시 쿨톤을 발랐는데 얼굴에 회색빛이 돌거나 탁해지면 웜톤이나 뉴트럴톤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일단 들어봐. 대부분 남자 메이크업 브랜드는 대중성을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뉴트럴톤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캡처해두는 게 좋을 거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뉴트럴톤을 쓰는 제품은 비레디의 블루 파운데이션, 트루톤 로션, 블루 쿠션, 모든 호스 전부 다, 그리고 그라펜의 매치업 파운데이션, 아이보리와 베이지, 핸섬 커버 쿠션의 1호가 뉴트럴톤이야. 비레디 트루톤 로션은 이번에 2.0으로 리니얼 됐긴 한데 써보니까 컬러톤은 거의 변한 게 없고, 이 펌프가 심플하고 드디어 이제 편하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하고. 원래는 진짜 불편했거든. 형이 만든 팁 스케치도 밝은 피부톤은 뉴트럴톤이니까 기억해. 또 그라펜의 커버 로션 중에 시카 그린이라고 있어. 이게 쿨톤이고, 애초에 남자 제품은 쿨톤 자체가 잘 안 나와. 그에 비해서 웜톤은 되게 많은데, 일단 형이 만든 팁 스케치 어두운 피부용이 웜톤이다. 그리고 커버 로션도 웜톤, 핸섬 커버 쿠션 어두운 톤도 웜톤, 또 매치업 파운데이션 샌드랑 탄이 웜톤이야. 내가 여기 이미지로 만들어놨으니까 골랐으면 된다. 자, 방금 내가 웜톤이 안 맞으면 뉴트럴이나 쿨톤을 쓰고, 쿨톤이 안 맞으면 뉴트럴이나 웜톤을 쓰라고 했지. 그럼 뉴트럴을 썼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답이 없어. 웜톤이나 쿨톤 하나로 찍어 맞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줄게.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얇은 친구들은 혈색이 더 돌기 때문에 쿨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평소에 얼굴이 까맣고 피부가 좀 두꺼운 친구들은 웜톤이 어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이 방법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한국인 DNA 특성상 대부분 남자들한테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만 해. 컬러톤은 딱 한 번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찾아봐. 그럼 편해질 거야. 자, 2번째 문제.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발랐는데 목이랑 색깔이 다
다른 경우가 있지. 이건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기억하니? 모든 파운데이션들은 호수로 피부 밝기를 나타내는데 어두워질수록 숫자가 높아져. 문제는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호수가 23호쯤 되는데 비레디의 23호는 2호 라이언이고 그라펜의 23호는 베이지인데 그 영어 이름은 그냥 지들이 갖다 붙인 거야. 자, 문제는 그라펜의 23호 베이지가 비레디의 25호 제프리랑 비슷해. 호수가 전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소비자 보고 알아서 찾으라고 한다는 얘기야. 괘씸하지?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비레디의 25호는 제프리야. 24호는 없어. 근데 그라펜의 24호는 샌드인데 내가 아까 어두워질수록 숫자가 높아진다 그랬지? 그럼 이거 한번 맞춰봐봐. 그라펜의 24호인 샌드와 비레디의 25호인 3호 제프리, 둘 중에 뭐가 더 어두운 색이어야 될까? 당연히 비레디 25호 3호 제프리겠지? 아니야. 알아보면 샌드가 더 어둡고 비레디 4호 다미엔이랑 비슷해. 참고로 다미엔은 27호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왜 주 소비자들이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제도를 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냐는 거지. 여자애들한테나 이렇게 팔고 남자애들한테 팔 거면 이해라도 좀 하기 쉽게 브랜드들끼리 컬러톤을 통일을 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쓸데는 없고 혼란만 일으키는 이런 영어 이름 같은 건 빼야 되지 않겠니? 왜 같은 컬러인데 어디는 24호고 어디는 3호고 어디는 샌드고 어디는 ON이냔 말이야. 그냥 1, 2, 3, 4, 5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21, 23, 25, 27, 29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봐도 설명만 잠깐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에 입문하기도 편하고 입문하기 편하니까 선택지도 많아지고 선택지도 많은데 거기에 밝기도 통일돼 있으면 기업끼리 경쟁하기도 쉽고 더 치열해지지 않겠어? 기업들은 어디 가서 투자 받을 때 맨날 남자 시장 앞으로 커진다 하는데 이런 단순한 것부터 통일해서 쉽게 만들어놔야 남자 관리 시장이 커질 거라고 형은 본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아무튼 호수는 무조건 어두운 게 좋아. 23호를 쓸지 25호를 쓸지 애매하면 그냥 어두운 거 사. 목의 색깔보다 얼굴 색이 하얘져서 티나는 경우는 있어도 얼굴 색깔이 목 색깔보다 어두워서 티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 개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호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4년 전에 도입했던 게 파운데이션 마켓 같은 거 할 때 샘플 팩을 각각 넣어줘서 친구들은 제품 받았을 때 샘플 먼저 써보고 잘못 샀으면 교환해주는 시스템이야. 본품은 아직 안 들었으니까 그냥 교환만 하면 되잖아. 이때 택배비만 부담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택배비 내는 걸 죽는 거보다 싫어해서 이것도 내 수수료 줄여서 기업이랑 반반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메이크업 제품을 처음 써보는 친구들은 이런 걸 잘 이용하란 말이야. 알겠지? 자, 호수도 맞췄고 톤도 맞췄어. 지금부터는 빠르게 간다. 자,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바르는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지. 이때는 자기 전에 팩을 한번 해봐. 어떤 팩을 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을 봐.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엔젤앰플을 올인원 쓰기 전에 써주면 효과가 좋아. 만약에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인 거야. 로션을 유분기 있는 걸로 바꿔주면 어지간해선 해결된다. 넌 지성인데도 그런다고. 지성 중에도 일정 부분만 건조한 피부 타입이 있어. 그거를 복합성이라고 불러. 넌 복합성인 거야. 이게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커버로션이든 결국에 색을 내는 성분은 파우더거든. 색상 파우더를 기름이랑 섞어서 얼굴에 페인트처럼 바를 수 있게 만든 게 파운데이션이야. 파우더를 쓰면 얼굴이 건조해지겠지.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때처럼 밀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보습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친구들이 평소에 산뜻한 제형의 로션을 쓰고 있었다면 그걸 장벽 크림 같이 꾸덕한 걸로 바꿔봐. 엔간에선 이쯤 하면 해결될 거야. 만약에 이래도 안 된다, 이제부터는 조금 귀찮아져.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봐. 이게 내가 피부과 다니던 전 여자친구한테 배운 보습관리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이 우리의 목표까지 올라가는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줘. 나도 지금 유튜브를 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촬영하기 전날에는 꾸준히 해주는 방법이니까 효과는 확실할 거야. 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다크서클도 엔간에선 다 가려지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심한 친구들은 파운데이션을 써도 여기만 이렇게 까만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이때는 컨실러를 써주면 되는데, 남성용으로 나온 컨실러 중에 쓰기 좋은 게 원래는 비레디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도 안 사주는 바람에 전부 단종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친구들은 클리오 거 사면 돼. 디자인이 좀 여성스럽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서랍에 숨겨두고 쓰면 좀 쓸만할 거야. 피부가 하얀 친구들은 2.5 아이보리, 평범한 편이면 3.5 바닐라, 까만 애들은 4호 진저라고 있어. 그거 쓰면 된다. 아, 그리고 가끔씩 나한테 인스타 DM으로 남자들이 쓰기 좋게 컨실러 좀 만들어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미쳤니? 대기업도 너네들이 안 사줘서 단종시키는 걸 내가 왜 만들겠어. 이거는 그냥 여자 거 써.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문장군 스타일링을 따라하다 보면 파데 바르고 쉐딩하고 파우더 치고 눈썹 그리고 립밤 바르고, 파데 바르고 쉐딩하고 파우더 치고 눈썹 그리고 립밤 바르고, 파데 바르고 쉐딩하고 파우더 치고 눈썹 그리고 립밤 바르고. 이건 이제 자연스러워질 거야. 이러면 4개 중에 하나 끝난 거야. 아직 3개나 남았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메이크업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거였어. 대신에 한 번 뚫어놓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 제품만 다 사두면 그 다음부터는 5분이면 끝나. 나머진 쉬운 대신에 운이 없으면 돈이 많이 들 거야. 아, 간혹 파운데이션이 여드름 흉터에 끼거나 색소 침착이 있어서 파데가 커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피부 관리에서 자세히 알려줄 거고, 일단 머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머리를 잘 만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래, 잘 잘라야 돼. 컷
카트를 잘해야 된다고. 자, 저거나 옆머리는 19mm에서 25mm로 밀고 다운펌을 해주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깔끔한 남자 머리야. 12mm, 14mm 이렇게 짧게 남겨서 다운펌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머리는 다운펌을 했으니까 딱 달라붙어 있는 반면에 새로 자라는 머리는 붕 떠서 자라기 때문에 옆머리가 금방 붕 떠지는 것에 더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된다고. 이상하잖아. 19mm에서 25mm 사이로 민 다음에 다운펌을 해주고 이렇게 구렛나룻을 세모나게 밀어줘. 그러면 이 부분에 새로 자라나는 구렛나룻은 면도할 때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 깔끔할 거야. 아니면 나처럼 이런 트리머를 하나 사가지고 밀고 다니면 돼. 뒷머리는 기를 거면은 다운펌은 하지 말고 이렇게 짧고 네모반 듯한 뒷머리를 원하면 여기도 다운펌을 해줘. 그리고 간혹가다 뒷머리를 다운펌 해달라고 했는데 미용사가 두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객님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 미용사가 자신 없어서 안 해주는 거니까 친구들은 다른 미용실로 가라. 뒷머리 다운펌 하는 게 간단해 보여도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거든. 다운펌을 잘 해놔도 마지막에 머리 감길 때 조금만 틀어줘도 머리가 쥐파먹은 것처럼 돼. 이 뒷머리 다운펌이 보통 10,000원 정도 추가되는 건데 미용사들이 10,000원 더 벌자고 자신 없는 거 했다가 컴플레인 걸리고 후기 별점 낮아지고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손님 두상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친구들은 그냥 딴 데 가자. 내가 추천하는 미용실은 이니어 센터라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으니까 집에서 가까우면 한번 가봐. 엔간해서 실패 없고 대충 알아서 잘라주세요 해도 기가 막히게 잘라줄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고 윗머리랑 앞머리는 그냥 알아서 해달라 해. 왜냐면 옆머리랑 뒷머리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윗머리랑 앞머리는 내 영상만 따라하면은 어떻게든 버물릴 수 있거든. 자,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할 건데 가장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열펌을 하는 거야. 친구들이 파마할 때 이런 알록달록하고 동그랗고 길쭉한 게 있지. 그게 로트라는 건데 이걸 머리에 칭칭 감아서 하는 일반 펌, 볼륨 펌 이런 거 말고 파마약을 머리카락에 먹인 다음 고데기로 한 올 한 올 컬을 먹이는 열펌이라는 게 있어.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조지면 어떻게 되겠니? 고데기를 안 해도 항상 고데기를 한 상태가 되는 거야. 세상 편하겠지. 근데 비싸. 일반 펌이나 볼륨 펌이 6, 7만원 정도 하는 미용실에서 열펌을 하면 12만원, 14만원, 비싼 데는 17만원 정도 하니까 돈이 많은 친구들 중에 나는 귀찮고 어렵고 그냥 한 방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열펌 조진 다음에 세상 편하게 다니면 되는 거고, 나는 머리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멋있게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옆머리, 뒷머리 다운펌하고 고데기를 하자. 스타일링 할 때 쓸 왁스는 내가 남자 모질에 맞게 편하게 쓰라고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거 왁스 하나 사가지고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따라하면 돼. 참고로 열펌은 2달에서 3달 정도 간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모질이 얇고 힘이 없는 친구들은 엔간해선 고데기보다 롤빗이 나을 수도 있어. 유튜브에 롤빗 스타일링 검색해서 연습해. 나는 그거 못 알려줘. 왜냐면 머리가 굵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4개 중에 2개가 해결됐고 이제 2개 남았지. 자, 스킨케어로 가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방대해져서 엄청 빠르게 갈 거야. 또 피부과 시술도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나면 파데가 여기 막 군데군데 끼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각질 관리를 할 거야. 참고로 지금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까지 스겔 친구들이 좋다고 했던 것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내가 검증한 제품들이야. 당연히 광고는 아니지만 족보템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아, 기존의 내 구독자 친구들은 이제 좁쌀 여드름은 거의 없지. 왠 줄 알아? 친구들은 그동안 엔젤 파우더로 세수하면서 알게 모르게 각질 정돈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패스해도 돼. 시작한다. 톤업 패드 한번 써봐. 스트라이덱스, 파티온, 메이크 프레임 인테카 이런 거 써. 씻고 나서 얼굴을 한 번만 닦아주라는 거야. 한 번 닦아줬으면 끝이야. 2번, 3번 닦으면 얼굴에 장벽 다 까이니까 조심하고. 나는 피부 장벽 해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 만약에 이걸 샀는데 한 통을 다 썼는데 아직도 개선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일단 피부과로 가서 압출을 받으러 가. 그러면 지금 나 있는 좁쌀 여드름들은 전부 없애줘. 대신에 존나 아프다. 눈물 나게 아파. 그러고 나서 압출이랑 같이 아쿠아필이라는 게 있어. 그걸 한번 받아봐. 이거는 그냥 각질 정리해주는 간단하고 안 아픈 시술인데 아마 피부과 시술 중에 이게 제일 안 아플걸? 내 생각에는 각질 정리한다고 스트라이덱스 사가지고 막 얼굴 문대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는 엔젤 파우더로 세수하면서 압출 한번 받고 아쿠아필 같이 하는 게 좁쌀 여드름 한정에서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본다. 자, 여드름 흉터 중에 페인 흉터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럼 파운데이션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뭉치겠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지. 자, 여드름 자국이 있으면 그거는 색소가 침착된 거라 홈케어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지만 피부가 페인 흉터, 이거는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섬유질이 응축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말 그대로 흉터야. 흉터. 어디 칼로 한번 썰어봐. 그 흉터에 뭐 바른다고 없어질까? 아니, 페인 흉터는 병원을 가야 돼. 근데 병원이라고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미라젯, 리쥬란, 주베룩 이거 3개 해주는 피부과를 검색해서 가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 지도에 미라젯, 주베룩 이런 거 검색해서 집 근처에 아무 데나 가면 돼. 병원마다 기기도 다르고 원장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르고 다 아는데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그냥 아픈 정도, 가격 차이 이 정도고, 이거 기억해. 가장 싼 피부과는 가장 최근에 개업한 피부과니까 집 주변의 피부과를 검색해보고 새로 오픈한 데 가면 가성비로 시술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가격이 보통 1회에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인데 한 3번 해야 좋아져. 좀 비싸지? 근데 확실히 좋아진다.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 레티놀 세럼을 같이 발라주면 좋은데 레티놀이 피부 재생을 빠르게 시켜주거든. 다만 이거는 피부에 자극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술이 모두 끝나고 3주 후부터 바르는 게 가장 좋다. 자, 페인 흉터를 했으니까 색소 침착도 없애봐야겠지. 색소 침착이라는 게 여드름이 났다가 없어진 자리에 빨갛거나 갈색으로 자국이 남는 건데, 이거는 그냥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루틴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아침에는 비타민C 제품들을 올인원이랑 같이 발라주면 되고, 저녁에 씻고 나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보습제랑 같이 발라주는 거야. 비타민C 앰플을 쓸 거면 엔젤 비타민 앰플, 코스RX 비타민C 이런 거 쓰면 되고, 나는 국소로 이 여드름 색소 침착 자국에만 바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고 형태의 크림이 있는데 이지엔트리 이런 거 써.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대부분 레티놀 제품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랑 같이 나와서 같이 쓰면 좋아. 세럼을 쓸 거면 내가 만든 시티로버 레티놀 세럼을 쓰면 되고, 코스RX 이거 써. 자, 이렇게 하는 게 귀찮고 돈을 좀 바르고 싶으면 피부과로 가서 IPL, 피코토닉 이 두 개 중에 하나 받으면 되는데, 참고로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여드름이 하도 징그럽게 나서 엄마 쫄라서 IPL 받았다. 200만원 들었고 졸라 아팠어. 진짜 갈 때마다 지옥이었다. 학교에도 이거 쓰고 다녔어. 햇빛 받으면 안 되거든. 자, 그리고 친구들 중에 씻고 나오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대부분 장벽이 손상된 상태로 홍조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원인은 과도한 이중세안으로 인한 장벽 손상이 대부분이야. 내 주변에 여자애들 클렌징 오일로 세수하는 애들 싹 다 지금 얼굴에 홍조라고. 이게 시뻘개지는 홍조만 오면 다행인데, 왜냐면 홍조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장벽이 계속 그대로 손상돼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번져서 여드름이 막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될 테니까 조심해. 이때는 모든 화장품을 다 버리고 얼굴에 장벽 크림만 주구장창 발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미닉이랑 같이 만들고 있어. 11월에 나온다. 좀만 기다려. 조만간 쓰기에다가 체험단을 할 건데 신청하면은 미리 쓸 수 있어. 대신에 자세하게 남겨줘야 돼. 자,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모델링 팩을 해줘. 홍조는 얼굴에 열감을 조절해서 진정을 시켜주면 개선이 빠르게 되는데,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시카나 티트리 앰플 이런 걸로 진정을 시키려고 하면 자극을 심하게 받는 피부가 되기 때문에 자극 없이 진정을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는 모델링 팩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개선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 올인원을 같이 발라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올해 7월에 이상한 실험 같은 걸 하다가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일주일 만에 복구한 방법이야.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줄게. 다 찍어놨어. 아, 그리고 내 영상을 보고 관리를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애들이 간혹 가다가 화장품을 한 번에 막 몇십만 원어치를 사. 그러고 나서 한 번 발라보고 얼굴 따갑다면서 역시 유튜버 새끼 믿는 게 아니었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당연히 관리라는 걸 제대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로션만 주구장창 발랐을 거잖아. 피지오겔 이런 거. 그러면 피부의 제대로 된 모습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그건 피부가 지속적으로 건조한 상태였다는 거고, 그만큼 얼굴 여기저기에 잔 상처가 알게 모르게 많은 상태라는 거야. 눈으로는 안 보여.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졸라 따갑겠지? 근데 바세린을 한번 여기다가 발라보자고. 한번 상상을 해봐. 안 따갑지? 원래 상처에 수분이 들어가면 아프고 따갑고 유분이 들어가면 안 아픈 거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친구들이 얼굴에 잔 상처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분 가득한 크림 로션만 발랐을 때는 아픈 거를 전혀 못 느꼈지만, 관리를 시작해서 얼굴에 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따가워지는 건데, 이 경우에는 관리템들 사둔 거 일단 다 뒤로 밀어놓고 장벽 크림만 하나 사서 주구장창 발라주면서 피부를 다 회복시킨 다음에 관리 루틴을 써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 화장품 샀으면 한번 따라해봐. 결과는 놀라울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블랙헤드 없애는 방법은 내가 영상으로 몇 번 알려줬는데, 스와니코코 포어 클리어런스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없애는 게 보테 크리스티의 엑스로션이야. 이거는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제작된 용액인데 피부과에서 많이 써. 대신에 가격이 사악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하다. 자, 그래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소에서 나온 피지 클리너 액이 있는데, 나도 스겔에서 봐서 써봤는데 이게 효과가 괜찮더라.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사실 블랙헤드는 친구들 눈에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뭐 크게 정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얼굴을 관찰하니까 그래서 신경 쓰이는 거지. 남들이나 친구들 뭐 여자친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이니까 블랙헤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은데,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남자 스타일링에서는 눈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이거는 돈 좀 쓰자. 일단 눈썹 문신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문신이 굳이 부담스러우면 브로우샵이라고 있어. 브로우 바라고도 해. 거기 가면은 예쁜 누나가 진짜 예뻐. 친구들 얼굴에 맞는 눈썹
모양을 잡아줄 거야. 한 번 하는데 4-5만원 정도 하긴 하는데 내가 이게 매번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 받고 사진 찍어놨다가 그대로 밀고 다녀. 고객관리 차원에서 문자가 올 거야. 또 할 때 됐다 이런 문자가 와. 그럴 때 이제 나처럼 소심한 친구들은 차단해. 자, 아싸리 편하게 눈썹 문신을 할 거면 대부분 그라데이션이랑 엠보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라데이션은 도대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면은 짱구 눈썹 되는 거거든. 무조건 엠보로 해달라고 해. 그러면 문신으로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려줘서 되게 자연스럽다. 근데 막상 또 갔는데 예쁜 누나가 우리 친구들한테 고객님은 엠보보다 그라데이션이 잘 어울려요 이러면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눈 딱 감고 그냥 도망가. 그냥 받으면 무조건 후회한다. 자, 이렇게 3개가 끝났으면 사실상 얼굴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되게 많아 보여도 이걸 너네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대부분 그냥 싹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고. 만약에 메이크업 먼저 따라해봤는데 막힘없이 잘 되면 피부관리도 막힘없이 잘 될 거고, 메이크업 하다가 뭔가 살짝 걸리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피부관리를 한번 뚫어봐. 메이크업에서 뭐가 걸려서 피부관리를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자동으로 뚫리는 거야. 따라만 하면 되거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놨다가 그럼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계속 봐. 그러라고 이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이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누르라고. 눌러. 지금 1시간 44분째 촬영하고 있어. 눌러줘. 참고로 오늘 영상 보고 파운데이션 하나 사봐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9월 15일날 내가 만든 팁스케치 멀티커버 파운데이션 3만원짜리를 클렌저까지 얹어서 만원대로 떨고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패션이지. 근데 나는 옷을 잘 못 입어. 대부분 추리닝만 입고 힘주고 나가야 될 때 그냥 정장 입고 나가거든. 스스로 대충 입는 거에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지금도 셔츠 밑에는 빤스만 입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스타일링을 굳이 넣은 이유는 친구들한테 이 셔츠를 알려주고 싶어서야. 남자들이 스타일링을 하다가 메이크업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메이저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데이션이 옷에 묻어서거든. 파운데이션이 이런 목 쪽에 묻으면 떼낀 것 같아. 더럽다고. 이 셔츠는 단추가 있으니까 입고 벗을 때 파데가 묻는 건 없는데 이 카라에 파운데이션이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또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여기가 노라면 노숙자 같잖아.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는데 이미 다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지금 입고 있는 셔츠가 그거야. 이 셔츠 깃에 파운데이션이 묻는 이유가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서양인이 셔츠를 입으면 걔네는 워낙 목이 길기 때문에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넥타이까지 해도 뭐가 묻을 일이 없어. 근데 동양인은 목이 짧지. 그래서 아무리 비싼 명품 셔츠를 입어도 목이 짧아 보이고, 서양인이랑 다르게 우리는 턱이랑 기지 닿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묻는 거다 이거야. 이 셔츠는 출시되자마자 내 돈으로 컬러별로 사서 일주일 동안 입어봤는데 이 넥라인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서 목이 길어 보이는 건 덤이고 얼굴에 바른 화장품이 안 묻게 제작한 셔츠야. 이렇게 해도 깃에 안 묻는단 말이야. 지금 이건 내가 주문 제작한 맞춤 셔츠인데 100만원짜리 셔츠야. 톰포드 실크 원단을 그대로 썼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핸드폰 주우려고 이렇게 보면 바로 묻지. 실제로 이런데 엄청 묻어요. 이거는 6만원짜리인데 목도 훨씬 길어 보이고 무엇보다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묻어. 평소에 한 번이라도 메이크업 하는 남자라면 정말 추천한다. 물론 이게 단점도 있는데 이 카라가 좀 장난감 같아. 뭔가 잘 보면 이렇게 접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랄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카라가. 근데 100만원짜리 셔츠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 이거 5만원대 셔츠인데 정장에 입으면 목이 길어 보여서 더 멋있고, 유일한 단점 같은 카라도 어차피 정장 입을 땐 또 자켓에 가려서 안 보여서 좋았다. 봄이나 가을에 셔츠만 입는다? 그럼 난 이것만 사서 입을 것 같습니다. 품도 크고 멋있네. 너네도 이거 사. 자,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한 명의 평범한 남자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뤄봤다. 이걸 보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너네가 막상 형이 하는 문장군식 스타일링이라는 거에 입문을 해보면 대부분 그냥 다 패스될 거야.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걸려가지고 포기하는 거고, 뭐 목이랑 다른 거 하나 걸리던가 아니면 때처럼 나오는 거 걸리던가 아니면 여기 묻는 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치명적이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내가 오늘 말한 장애물 중에 3개 이상 걸리는 사람은 엔간에선 많지 않을 거고, 오히려 대부분 프리패스가 된다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처음에 호수 고르고 톤 고르고 그런 것만 한번 딱 알아놓으면 대부분 바로 좆고수가 돼버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 모르겠으면 우리 카페에 질문하면 뭐 미친놈들이 있어. 그 하루 종일 갤질하고 있는 친구들이 도와줄 거니까 한번 끝까지 도전을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인증샷 하나 카페에 올려주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존댓말로 하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이 영상 자체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볼 일이 있을까? 그래서 반말로 찍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할 거니까 띠껍다고 구독 취소하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난 간다. 안녕.